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랙핑크 멤버 리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IMDb 양력 정보를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 태국 소녀가 어떻게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요. 단순히 성공 스토리만 보는 게 아니라 라리사 마노반이라는 인물이 K-팝 산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 그 YG 엔터테인먼트 최초의 비한국인 아티스트라는 점,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름 이야기부터 또 어린 시절, 결정적인 오디션 순간까지 쭉 한번 훑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리사의 그 본명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다고요? 네, 원래 이름은 프람프리아 마노반이었어요. 프람프리아. 근데 이제 나중에 점술가의 조언 같은 걸 듣고 라리사로 법적인 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찬양받는 사람 이런 뜻이래요. 아, 라리사라는 이름에 그런 뜻이 있었군요. 프람프리아에서 라리사로 뭔가 이름부터 좀 특별한 시작 같은 느낌이네요. 네, 국적은 당연히 태국이고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의붓 아버지가 태국에서는 꽤 유명하신 스위스 출신 셰프 마르코 브루시바일러라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어린 시절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원래부터 좀 끼가 남달랐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춤에 굉장히 재능이 있어서 태국에서 위자 쿨리라는 댄스 그룹 멤버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이미 무대 경험을 쌓고 있었던 거죠. 아, 위자쿨, 댄스 그룹 활동을 했었군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거네요? 그렇죠. 2010년 리사가 13살 때였는데 그때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태국에서 오디션을 열었거든요. 아, 그 유명한 오디션 저도 얘기 들었어요. 지원자가 엄청났다고. 네, 무려 4천 명이나 지원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합격한 사람이 바로 리사였던 거죠. 4,000대 1? 와, 정말 대단한데요. 아니, 13살 소녀가 단순히 춤 실력만으로 가능했을까요? YG는 대체 뭘 봤을까요? 물론 춤 실력이 압도적이었던 건 기본이었을 거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4천 대 1이라는 건. 아마 그 무대 장악력이라든지 뭐랄까 스타성, 그런 잠재력을 크게 본 것 같아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당시 양현석 대표가 직접 가능성을 보고 YG 연습생이 되는 걸 제안했고 리사는 그 기회를 잡아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와, 13살에 그런 제안을 받고 낯선 한국행을 결심했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보통 용기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정말 큰 결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본격적인 K-팝 아이돌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습생 생활이 시작된 거군요. 기간이 꽤 길었다고 들었어요. 네, 약 5년 정도 연습생 생활을 했어요. 2011년부터 데뷔 직전까지니까요. 이게 단순히 춤, 노래, 랩 연습만 한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언어 문제도 있었을 거고. 아, 그렇죠. 한국어 공부도 처음부터 해야 했을 테고. 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기술 연마뿐만 아니라 이 K-팝 시스템과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5년. 정말 상상하기 힘든 노력이 있었겠네요. 그리고 마침내 2016년 8월 8일 리사라는 이름으로 블랙핑크 데뷔를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죠. 블랙핑크에서는 아시다시피 팀의 퍼포먼스를 딱 잡아주는 메인 댄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리드 래퍼, 서브 보컬도 맡고 있죠. 막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특히 춤은 정말 독보적이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부분인데 YG 엔터테인먼트 최초의 비한국인 아티스트. 이 타이틀이 갖는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최초라는 기록을 넘어서 이게 K-팝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리사의 데뷔와 또 성공은 YG라는 큰 회사 내부에서도 당연히 큰 변화였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K-팝 산업 전체에 국적과 상관없이 실력과 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구나. 이걸 증명한 사례가 된 거예요. 가능성을 보여준 거네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외국인 멤버가 없었던 YG에서 리사가 겪었을 수도 있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나 언어 장벽, 어쩌면 보이지 않는 편견 같은 것들을 다 이겨내고 최고 수준의 퍼포머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자체가 이후에 K-팝 아이돌을 꿈꾸는 다른 나라의 많은 연습생들한테는 엄청난 용기하고 희망을 줬을 겁니다.
리사의 존재가 K-팝의 다양성을 넓히고 또 세계화를 앞당기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오늘 이렇게 리사의 본명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태국에서의 어린 시절, 그 치열했던 오디션 과정, 또 5년이라는 긴 연습생 시절, 그리고 마침내 블랙핑크 멤버이자 YG 최초의 비한국인 아티스트로 우뚝 서기까지의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는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이지만 그 안에는 K-팝의 변화와 가능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뭐 리사의 그 놀라운 재능? 아니면 꿈을 향한 그 열정? 저는 리사가 YG 최초의 비한국인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보면 문을 열었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외국인도 K-팝 스타가 될 수 있다, 이걸 넘어서 어쩌면 K-팝이라는 산업 자체가 더 다양한 문화와 재능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더 큰 문을 연 건 아닐까 싶어요. 의미 있는 말씀이시네요. 네, 리사 이후에 정말 많은 비한국인 아티스트들이 K-팝 씬에서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어쩌면 리사가 처음 내디뎠던 그 발걸음 덕분에 조금은 더 넓어지고 또 조금은 더 평탄해진 게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